기후변화가 생겨서 날씨가 굉장히 춥게 되었고 털이 긴 개들이 살기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털이 긴 개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이 두 형태의 개들은 멸종했고 털이 긴 개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문자 A의 유전 정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유전 정보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보듯이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의 증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 문장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의 정의에 따르면 종이 다를 경우 다른 종의 교잡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잡도 역시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 진화한 경우나 크로마뇽인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가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률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면 틀린 사항을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정을 해도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돌연변이도 역시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돌연변이가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제 이 문장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메커니즘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의 차이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가 다른 두 책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전체 그림이 순식간에 그냥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책이 1%가 다르다면 그냥 쉽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침팬지의 입장에서는 두 책이 1%가 다를 때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를 침팬지 수준으로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1%의 차이가 절대 같아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무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1%의 차이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지식체계입니다. 대진화가 자연에서 관찰된 적이 없으므로 과학의 정의에 따라 대진화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하도 대진화가 발생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제 이론적으로 대진화가 발생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대진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확률 계산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생명체의 유전자에 1000개 이상의 차이만 있어도 돌연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유전자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관찰도 불가능하고 확률 계산에서도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대진화의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진화가 발생한다 라는 문장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이 현대 진화의 정의 문장에서 모든 유전 정보 증가 메커니즘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진화의 발생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제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화와 관련되어 진행되어 온 상당수의 이론들, 증거들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진화의 정의입니다. 현대에는 유전 물질과 유전 원리가 밝혀짐에 따라 진화의 원리를 유전자의 변화로 설명한다. 한 집단의 개체가 서로 다른 환경에 격리된 후 제각각 돌연변이, 교잡 등에 의해 변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여 다른 종으로 분화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진화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추측하였으나 현대 진화론의 정의에서 보듯이 현대에는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를 유전자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진화론의 해석에 따라 이제 A라는 생명체가 B라는 생명체로 진화했다면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진화하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과 증거를 제시해야지 생긴 것이 비슷하다고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화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떠오르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는 유전 정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전학이 발전한 현재는 이 유전 정보의 증가가 바로 유전자의 증가를 뜻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전자의 증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조합과 유전자 증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합은 어떤 생명체의 암컷과 수컷이 교배하면 유전자가 조합되어 후손에게 전달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의 결과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개의 털이 길고 짧고 얼룩말의 줄무늬가 다양한 것은 다 이러한 변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이를 유전자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변이가 일어나도 그것은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색깔로 된 물감 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5개의 물감 세트를 이용하면 아주 많은 색깔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2개씩만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도 되고 3개씩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도 되고 4개씩 5개씩 섞어서 아주 다양한 색깔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조합을 만들어봐야 결국 이 5개의 색깔이 조합된 이상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물감 세트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만일 이 5개 색깔을 조합한 이외의 다른 색깔을 만들고 싶다면 다른 색깔의 물감을 가져와서 그 세트에 추가해야만 합니다. 이 5개의 색깔을 조합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합이며 한 개의 색깔을 추가로 가져와서 조합을 하는 것이 유전자 증가입니다. 진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유전자의 증가, 즉 유전 정보의 증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려면 파충류의 유전 정보에 새의 날개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새의 날개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파충류의 특정 종내에서 어떠한 교배를 해서 어떠한 변이가 발생해도 절대 새의 날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파충류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한계인 것입니다. 단세포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려면 눈을 만드는 유전자, 온몸의 장기를 만드는 유전자, 뼈를 만드는 유전자,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 등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 증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메커니즘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연변이이고 다른 하나는 교잡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선택은 유전자 조합으로 여러 형태의 변이를 가진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 이 중 어떤 변이를 가진 생명체가 자연에 더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법칙이지 유전 정보의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선택은 유전학이 발전되기 전에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유전학을 잘 모를 때의 가정이고 유전학이 발전된 현 상황에서는 자연선택은 유전 정보의 증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연선택은 유전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윈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한 쌍의 개가 있습니다. 대문자의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이며 소문자 A는 털을 덜 길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의 개에게서 3가지 형태의 자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대문자인 경우는 털이 굉장히 길고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경우는 중간이고 둘 다 소문자인 경우는 털이 짧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생겨서 날씨가 굉장히 춥게 되었고 털이 긴 개들이 살기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털이 긴 개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이 두 형태의 개들은 멸종했고 털이 긴 개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문자 A의 유전 정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유전 정보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보듯이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의 증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 문장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장에서 자연 선택이 배제됨에 따라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 정보의 증가는 돌연변이와 교잡 2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의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종의 정의에 따르면 종이 다를 경우 다른 종의 교잡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잡도 역시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문장에서 유전자 증가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돌연변이뿐이며 진화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장의 핵심 요소인 돌연변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에 소속된 모든 개체들은 그 종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 정보 내에서 다양한 변이를 갖습니다. 이 특정 종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 정보를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이 유전자 풀을 벗어난 형태의 변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파충류가 날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파충류 유전자 풀에 날개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유전자 풀에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루돈으로 진화를 했다면 로드오세투스에서 다리가 없어지고 물고기 꼬리 형태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기존의 로드오세투스가 갖고 있는 유전자 풀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돌연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돌연변이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 선택이 진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난 개체를 선택하는 법칙이지 기존의 유전자 풀에 새로운 유전 정보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DNA 복제 과정에서 전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DNA 복제 과정에서 100% 완벽한 복제가 일어나서 그 어떤 돌연변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이 갖고 있는 유전자 풀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연 선택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바뀐 것이 있어야 선택할 내용이 있는 것이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연변이만이 진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생명체 간의 진화를 돌연변이 메커니즘으로 분석하였을 때 다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나 자연 법칙을 다 확률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유전자가 이렇게 변화되는 특정한 법칙이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연변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임의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발생해야 하는 그 어떤 필연적인 원인도 규칙도 법칙도 없습니다. 따라서 DNA 복제 과정에서 특정 염기 서열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모든 염기 서열에서 동일하며, 유전자가 변화되어 진화가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은 확률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 진화한 경우나 크로마뇽인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가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률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면 틀린 사항을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정을 해도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돌연변이도 역시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돌연변이가 진화 메커니즘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제 이 문장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메커니즘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쉬운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은 202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 5글자가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두 문장을 같게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5개의 글자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냥 5개의 글자만 바꾸면 같아지겠네.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생명체 간의 DNA 차이가 1%라고 할 때 직관적으로 이것이 쉽게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팬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A책과 B책이 있습니다. 둘 다 10만 글자로 되어진 책입니다. 이 두 책은 1%가 다릅니다. 즉 1000글자가 다릅니다. 전체 10만 자의 책, 중간중간에 1000개의 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팬지를 실험실에 데려다 놓고 침팬지가 2개의 숫자를 고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A책의 10만 자 중 특정 위치를 결정하는 숫자이고, 두 번째 숫자는 A부터 G까지의 26개 문자와 스페이스까지 총 27개의 영어 문자 중 몇 번째 글자인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침팬지가 2개의 숫자를 뽑으면 A책의 첫 번째 숫자 위치에 있는 글자를 두 번째 숫자에 해당되는 영어 알파벳의 문자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숫자를 58,296, 두 번째 숫자를 8을 골랐다면 A책의 58,296번째 위치에 있는 글자를 영어 알파벳의 8번째 문자인 H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실험을 계속했을 때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침팬지는 지금 이 실험을 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이러한 실험을 시키는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팬지가 숫자를 잘 못 선택해서 문자를 잘 못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를 냅니다. 침팬지는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이제 침팬지가 계속 2개의 숫자를 골라 A책을 바꾸는 실험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1000번 반복하면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나요? 10만 번 반복하면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나요? 10억 번, 100조 번, 1000경번 반복하면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나요? 이번에는 한 번에 1개의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2개의 글자를 동시에 바꾸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2개의 글자를 동시에 바꾸는 실험을 1000번, 10만 번, 10억 번, 100조 번, 1000경번 반복하면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나요? 이번에는 한 번에 바꾸는 글자를 10글자, 100글자, 1000글자, 10,000글자로 바꾸어서 이각각에 대하여 1000번, 10만 번, 10억 번, 100조 번, 1000경번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있나요? 그 어떤 실험을 해도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A책은 A 생명체의 DNA를 의미하며 B책은 B 생명체의 DNA를 의미합니다. 1%의 글자가 다른 것은 A 생명체와 B 생명체의 DNA가 1%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침팬지가 두 개의 숫자를 골라 A책을 변경시키는 것은 A 생명체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A책과 B책이 같아진다는 의미는 A 생명체의 DNA가 B 생명체의 DNA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A 생명체가 B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화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A책과 B책이 같아져야만 합니다. 만일 책이 같아질 수 없다면 A 생명체의 DNA가 B 생명체 DNA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A 생명체에서 B 생명체로의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작위로 침팬지에게 실험을 시킨 결과 그 어떤 변경을 해도 절대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체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번에 변경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진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침팬지가 책의 글자를 바꾸는 앞에 실험한 상황을 살펴보면 변경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번에 변경하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A라는 책이 그 원래의 책에서 벗어나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의 집합체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한 번쯤은 침팬지가 고른 숫자로 변경했을 때 A책과 B책의 다른 글자가 같아지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는 지극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책에 있는 제대로 된 글자가 아무 의미 없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실험을 일정 수준을 넘어서 수행하다 보면 A책은 점점 더 원래의 책에서 벗어나 무의미한 글자들로 가득 찬 책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을 바꾸는 변화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0.00001%가 되어도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 과정을 통하여 A책과 B책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침팬지가 책을 바꾸는 상황처럼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상황도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경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A라는 생명체는 원래 생명체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상한 생명체가 될 것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생명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도 이러한 돌연변이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체계를 총동원하여 돌연변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진화론을 들었을 때 그 이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과 침팬지 DNA 차이가 1%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1%의 차이는 충분히 우연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확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침팬지가 수행한 A책의 변경 과정을 통하여 B책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 책이 1% 다른 경우나 두 생명체의 DNA가 1% 다른 경우 이것이 바뀌어져서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 변경이 무작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히 1% 차이는 작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무작위 과정을 통해서 같아질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면 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의 차이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가 다른 두 책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전체 그림이 순식간에 그냥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책이 1%가 다르다면 그냥 쉽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침팬지의 입장에서는 두 책이 1%가 다를 때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를 침팬지 수준으로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1%의 차이가 절대 같아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무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1%의 차이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여 다른 종으로 분화한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는 종 분화입니다. 즉, 종 분화를 진화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종속 과목, 강분계 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은 생물 분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생명체가 변이가 계속 축적되어 다른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면 이것을 진화가 입증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분화되었다는 의미는 종이 교배가 가능한 집단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두 생명체 사이의 교배가 되지 않으면 종 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연 상태에서 관찰된 종 분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리종입니다. 고리종은 이런 것입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생명체의 변이가 발생했는데 가까운 관계는 교배가 되고 먼 관계는 교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해에서 A와 B는 가까운 사이이므로 교배가 되고 B와 C도 가까운 사이니까 교배가 되지만 A와 C는 먼 관계니까 교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A와 B가 교배가 되고 B와 C가 교배가 되므로 당연히 A와 C는 교배가 되어야 하는데 교배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종의 정의에 따라 A와 C가 교배가 되지 않으므로 A와 C 사이에 종 분화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자연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도룡뇽, 버들솔새, 갈매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종 분화가 발생했으므로 진화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정말 종 분화가 일어나서 마침내 도룡뇽이 도룡뇽이 되고 버들솔새가 버들솔새가 되고 갈매기가 갈매기가 되는 진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교배만 되지 않은 상황만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항은 종 분화는 꼭 유전 정보의 증가로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합, 극소량의 유전 정보 감소, 극소량의 유전 정보 증가 등에 의해서 교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합은 유전 정보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고 극소량의 유전 정보의 감소는 오히려 생명체가 퇴화한 상황입니다. 설사 극소량의 유전 정보 증가로 종 분화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아주 작은 현상 하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침팬지가 IM1AP를 우연히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가 10만 글자의 책을 우연히 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침팬지가 IM1AP라는 문장을 치는 상황과 책을 치는 상황은 아예 개념이 다른 현상인 것입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인위적으로 아미노산을 우연히 합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다고 해서 세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생물학자도 세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이 불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 그 이후에 이 세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갈매기끼리 극소량의 유전 정보의 불일치로 교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 3의 30만 승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뚫고 진화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는 일반적으로 대진화와 소진화로 구분됩니다. 대진화와 소진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1940년 유전학자 골트슈미트가 주창한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이 진화할 때 과, 목과 같은 종 이상에 해당하는 큰 무리의 특징이 변화하는 진화. 신종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염색체의 전체적인 배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종에서의 아종이나 변종 형성과는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전자를 대진화, 후자를 소진화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갈매기끼리 교배가 되지 않는 상황은 이 분류 방법에 따르면 소진화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 진화한 상황은 두 생명체 간에 큰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대진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소진화의 집적으로 점차 대진화로 진행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갈매기끼리 교배가 되지 않는 소진화가 입증되었으므로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의 대진화도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핵심 요소를 배제한 이상한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진화의 핵심 요소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진화론자들이 계속 자연 선택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제 한 번 더 왜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될 수 없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파충류는 유전 정보가 100이고 조류는 유전 정보가 12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 선택에 의한 소진화에 직접적으로 이 파충류의 유전 정보가 20이 추가되어 조류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가 감소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연 선택에 직접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충류가 지구에 나타난 지 1000만 년이 경과하면 자연 선택에 의해 유전 정보가 100에서 120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가 100에서 70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선택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유전 정보는 냉정하게 버려버립니다. 월드컵 본선 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32강이었던 팀이 16강, 4강, 결승으로 가면 갈수록 선택되지 않은 팀은 탈락합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연 선택이 동작되면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소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동작되면 점점 더 전체 내용에서 일부가 없어지지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에 의한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점차 대진화로 진행된다는 문장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나마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려면 이 문장은 자연 선택에 의한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대신에 돌연변이에 의한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점차 대진화로 진행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연변이에 의한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대진화로 진행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에서 대진화는 원칙적으로 염색체의 전체적인 배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소진화와는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진화가 소진화와는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대진화로 진행된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침팬지가 10자 혹은 20자의 글자로 구성된 문장을 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는 100자 정도가 넘어가는 글자들로 구성된 문장을 칠 수는 없습니다. 100자 정도가 넘어가는 글자들로 구성된 문장 혹은 책이 만들어지려면 우연이라는 메커니즘으로는 불가능하며 작가, 즉 창조자가 개입하는 메커니즘이 동작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매기끼리 교배가 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가능할 수 있으나 로드오세투스에서 도르돈으로 진화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으며 창조자가 개입하는 메커니즘이 동작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소진화는 관찰할 수 있어도 대진화를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진화까지의 모든 메커니즘과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현대 진화의 정의 문장에서 종분화를 진화론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종분화라는 소진화의 직접적으로 대진화로의 진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진화와 대진화의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종분화는 대진화를 대체하는 진화론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 문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여 대진화가 발생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지식체계입니다. 대진화가 자연에서 관찰된 적이 없으므로 과학의 정의에 따라 대진화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하도 대진화가 발생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제 이론적으로 대진화가 발생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대진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확률 계산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생명체의 유전자에 1000개 이상의 차이만 있어도 돌연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유전자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관찰도 불가능하고 확률 계산에서도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대진화의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진화가 발생한다 라는 문장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이 현대 진화의 정의 문장에서 모든 유전 정보 증가 메커니즘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진화의 발생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제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